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설명하는 방법, 즉 증명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이게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 빈칸 빵빵 뚫었을 때 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기억하는 것보다는 원리를 좀 알아야 원리를 이용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직각삼각형에서 주어진 두 변의 길이를 이용하여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왜일까요? 항상 성립하는 그 등식이 있기 때문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거꾸로 찾을 수 있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직각 낀 두 변, 그리고 직각과 마주보는 변, 바로 대변인 거죠. 직각이 꼭지점에 마주보는 대변이 바로 빗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고 직각 낀 두 변을 각각 A, B라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직각 낀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 자, 제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죠? 항상 저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년간 지도를 해보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이 ABC로 기억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그 변이 갖는 의미를 한국어로, 한글로 읽게 한 다음에 좀 연습을 시켰더니 실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각 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라고 읽게 하시고요. 그것은 빗변 길이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지도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알아볼 것인데요. 일단은 계산상의 의미를 먼저 한번 접근해 볼게요. 삼각형 ABC의 점 A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말을 D라고 하자.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현재 몇 개가 보일까요? 두 개죠? ABD라는 직각삼각형 하나, ACD라는 직각삼각형 하나, 두 개가 보입니다. 자, 그럼 뭐라고 빨리 말해야 되죠? 저희는 직각 낀 두 변, 그리고 빗변 이렇게 찾도록 직각 낀 두 변, 그리고 빗변. 지금 길이가 나와 있는 것이 AB가 15고요. BD가 9고요. CD가 5일 때 구하는 것은 선분 AC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AD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이라 썼다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AB의 제곱. 그러면 저는 질문해요. 친구들한테.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본 걸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얘는 뭐죠? 삼각형 ABD에서죠. 정확히는 직각삼각형 ABD에서 직각 낀 두 변이 AD와 BD이기 때문에 직각 낀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 저는 계산 먼저 항상 안 하게 해요. 훈련시킨 다음에 나중에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뭐가 필요해요? AD 제곱을 알고 싶어요. 왜죠? 그래야지만 일로 가지고 와서 결론적으로는 AC의 제곱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선분 AD 제곱은 자 이제 AB 제곱이죠. 즉 15의 제곱에서 BD의 제곱, 즉 9의 제곱을 빼면 되는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25에서 81을 빼면 되겠네요. 얼마가 나오죠? 144가 나옵니다. 자, 이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각삼각형 어디에서? ADC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ADC에서 생각해 봤더니 직각 낀 두 변이 바로 무엇입니까? AD 그리고 DC죠. AD 제곱 더하기 DC의 제곱은 빗변의 길이 AC 제곱과 같습니다. 그런데 AD 제곱은 방금 구했습니다. 이 얼마라고요? 144라고요. 그럼 DC의 제곱은 5의 제곱, 이것이 선분 AC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온다면 선분 AC의 제곱은 바로 144에다가 5의 제곱인 25를 더하면 되고요. 얘는 169가 됩니다. 자, 169가 무엇의 제곱인지 알면 금방 구할 수 있죠. 얘는 13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전 친구들한테 어떻게 내가 빨리 했을까요? 물어본 다음에 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연수의 제곱을 계산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 해보는데요. 추천드립니다. 20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20의 제곱은 20 곱하기 20으로 400이거든요. 그래서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20제곱까지 나열해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조금 얘는 금방 기억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수를 써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수랑 친해지라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쉽게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13의 제곱이 169인 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산해봐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관계를 보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길이는 항상 양수잖아요. 선분의 길이 양수죠. 제곱에서 13이 되는, 제곱에서 13의 제곱이 되는 거는 13이죠. 양수인 거. 그죠? 물론 마이너스 13 곱하기 마이너스 13도 바로 169가 되지만 지금 변의 길이 양수니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답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요. 도대체 직각긴 두 변의 제곱의 합이 왜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을까 하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가는 거죠. 유클리드의 증명이라고 알려진 그림인 거죠. 자, 볼게요.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사각형 세 개를 이용해서, 즉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설명한다라는 용어로 바꾸긴 했지만 증명이라는 단어 써도 괜찮죠.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직각 삼각형 하나를 그려요. 그리고 직각인 두 변, 나머지 빗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각각 그립니다. 자, 그리는 방법은 말씀드렸어요. 1번, 직각 삼각형을 준비한다. 2번,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세 개를 그린다. 자, 그 다음에 행동.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거냐면 직각에 해당되는 꼭지점에서 빗변의 방향으로 날카롭게 수선을 그을 겁니다. 이렇게요. 애들을 집중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빠뜨리더라고요. 수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을 살짝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이 정사각형, 그러니까 지금 보는 시선에서 왼쪽 정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정사각형 넓이가 이 오른쪽 직사각형 넓이랑 같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두 넓이 합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랑 같아지니까 두 정사각형 넓이 합이 바로 이 정사각형의 넓이랑 같다임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과연 왼쪽 정사각형이 이 직사각형 넓이랑 같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평행하는 두 선 사이 간격은 항상 일정하죠. 지금 IE랑 그리고 HC는 평행을 하는데 HC를 연장한 선이 CB라는 거, 즉 HB라는 거 알 수가 있죠? 90, 90, 이게 평각 180인 거니까 한 직선일 거잖아요. 그래서 IA랑 그 다음에 HB가 평행한 거에서 벌어지는 일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쓰고 지울 거예요. 잘 보세요.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에 한 직선 위에 한 선분을 잡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꼭지점이 또 다른 평행선에 있게 됐을 때 이 삼각형들의 넓이는 항상 어떻죠? 같죠. 왜 그렇죠? 밑변의 길이와 그리고 이 사이 간격이 높이로 같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 가운데 삼각형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다 그렇죠. 그래서 평행선 사이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일. 밑변의 길이 하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한 점이 또 다른 평행선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무엇을 주장할 수가 있다고요? 넓이가 같음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말입니다. IA를 밑변으로 하고요. 나머지 한 점이 H인 점, C인 점, B인 점 다 말할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쓱 대각선 그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요 삼각형, 즉 HIA의 넓이는 IAB 이렇게 했을 때의 넓이랑 같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지우고 이해할게요. 자, 흐름을 봅니다. 삼각형 HIA의 넓이는 삼각형 IAB 넓이랑 같아요. 이 평행한 거에서 찾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는 같죠? 그쵸?
그리고 얘도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요 변의 길이 AB랑 ID도 길이가 같죠. 그리고 잘 보세요. 그 사이각, 직각 여기 별이라고 할게요. 별. 그 다음에 직각 여기 별. 그 직각 별, 사이각. 그러면은 IA. 짝대기 두 개, 짝대기 두 개. 색깔로 해도 괜찮을까요? 초록색, 보라색. 그리고 그 사이각이 같은 거니까 아, 웬일이에요? C랑 D를 연결해버리면 바로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인 거죠. IAB와 CAD가 SAS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말풍선을 그려드릴게요. 뭐냐면요. 삼각형 IAB와 합동이다. 삼각형 C 그 다음에 AD 이렇게 해서 합동이 됩니다. AB와 AD가 대응하는 변이고요. IA와 CA가 대응하는 변이고요. 그 사이각 각 IAB, 각 CAD가 크기가 같습니다. 가지고 얘네들은 SAS 합동이에요. 합동이면 당연히 무엇이 일치하겠습니까? 넓이가 같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 CAD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쵸?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ID와 C, 여기 H라고 할까요? 여기를 이름을 지어서 H라고 할게요. CH랑 얘네들 어떻게 돼요? 평행하죠? 평행하는 선, 나머지 한 선 밑변 고정, 꼭지점이 나머지 평행선이 있으면 넓이가 어때요? 같은 거죠? 요렇게. 맞죠? 밑변이 AD고 이 사이 간격이 DH인 높이가 DH, 넓이 CAD, 그 다음에 HAD 넓이가 같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얘랑 넓이 같은 것도 찾았네요. 삼각형 ADH라고 할게요. 밑변이 AD로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왜 이래요? 라고 이 사이에 말풍선을 그리자면 누가 평행한 거에서요? AD와 CH가 평행한 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과 나중만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삼각형 HIA 이 삼각형이랑 삼각형 ADH 이 삼각형 같죠? 그러면 얘는 정사각형의 뭐예요? 절반이잖아요. 얘는 주어진 이 직사각형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절반과 절반끼리 넓이가 같으면 두 배 한 것끼리 넓이가 같겠죠. 이거에서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의 두 배가 되는 사각형 HIAC와 이것의 두 배가 되는 사각형 ADH하고 여기도 이름 지을까요? F라고 F 나와 있네요. 아, 여기 H가 있네요. A, B, C, D, E, F, G, H, I, J, K 없죠. 자, 여기를 제가 바꿔드릴게요.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를 JK 안 나와 있는 거 써야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좀 바꿔야겠네. ADJ로 바꿀게요. ADJ로. 이러면 괜찮겠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요 삼각형 HIA는 정사각형의 절반. 그 다음에 요 삼각형 ADJ는 바로 뭐예요? 요 직사각형의 절반. 그리고 여기 평행한 거 CH가 아니라 CJ로 바꿔야겠네요. 괜찮으시죠? 네네. 그래서 ADJK 이 사각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왜요? 이것의 두 배가 되고요. 왜요? 이것의 두 배가 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찰칵하시고 한번 찍어주시고 멈춤해 주실까요?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찰칵 하셨다고 생각할게요. 즉, 이 꼭지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리하게 째려보시고 AB 방향으로 수선을 그어서 직각 여기를 JK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요 왼쪽 부분의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다. 이렇게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뭐예요? 오른쪽 이 직사각형 넓이랑 같다.
근데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정사각형은요. 한 변의 길이가? 그렇죠. 그거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를 제가 한 변의 길이를 그냥 AC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한 변의 길이를 BC라고 할 것이고요. 여기를 그냥 편의상 B라고 하고 제 A랑 마주보는 변은 A라고 하고 C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C라고 할게요. 그게 조금 더 편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 길이의 제곱. 이 정사각형 넓이도 한 변 길이 A의 제곱. 이 정사각형 넓이는 한 변 길이 C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제곱 왼쪽부터 쓸까요? 크게 상관없긴 한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오른쪽 정사각형 넓이에다가 왼쪽 정사각형 넓이의 합은 바로 이 정사각형의 넓이 얼마예요? 한 변 길이 제곱인 C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보게 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같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럼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직각긴 두 변의 제곱의 합이 항상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빗변의 길의 제곱과 같다. 이건 뭘 이용한 것입니까? 정사각형 넓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인데요. 닮음을 이용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직각삼각형인 직각인 꼭지점에서 빗변 방향으로 수선을 그은 거예요. 만나 생긴 점을 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있잖아요. 항상 벌어지는 일인데 이 A를 두 번 곱한 값은 즉 A를 두 번 곱한 값은 바로 B에서 이 수선의 발까지 거리에다가 이 빗변의 길이를 곱한 것이 됩니다. 그럼 저희 뭐라고 해야 돼요? 왜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보라색 오른쪽 직각삼각형이랑 원래 주어진 큰 직각삼각형의 관계를 봤는데 이 각이 공통각이잖아요. 직각별 무슨 닮음이죠? AA 닮음이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일단 직각삼각형 BCD 가볼게요. BCD 닮음. 그러면은 별 그리고 나머지 여긴 직각 R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큰 삼각형도 별로 출발하겠죠. 삼각형, 별, 그리고 나머지가 직각으로 끝내야 되니까 BAC로 와야겠죠. BAC 이렇게.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좋아요. 여기를 X라고 하면 직각을 제한 나머지 두 각의 합이 90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별과 더해서 90 되는 아이는 X, X랑 더해서 90 되는 아이는 별. 그럼 여기 자동 별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요, 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하는 각을 표시하면 나중에 순서 정하기 좋습니다. 그럼 별, 그 다음에 X, 직각 R. 별, 그 다음에 X, 직각 R. 맞죠? 대응하는 길이가 일정한데요. 여기 BC대라고 할게요. 여기 누가 대응하죠? BA가 대응하는 거죠. BA.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여기 BC로 끝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BD를 선택하면 되죠. 즉, BD대. BD대, 여기는 BC가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예측하고 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 이 BC라는 아이를 두 번 곱할 거거든요. 근데 BC가 이 BCD라는 삼각형의 한 변이기도 하지만 BH라는 변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묘하게 이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은 요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 되고 얘는 지금 현재 AA고 그 다음에 BA가 바로 C가 되는 거니까 C 곱하기 BD는 바로 A 곱하기 A, A제곱됩니다. 이 결론을 얻어낸 거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색깔 좀 달리할게요.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저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이번에는 별 X 직각 가볼까요? 그러면은 CAD 별 X 직각입니다. 닮음. 그러면은 큰 삼각형도 별 X 직각 가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삼각형 BAC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맞아요? 항상 확인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이거에서 결국 동일하게 하면 B제곱. B를 두 번 곱한 것은 가까운 변과 먼 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까운 변과 먼 변의 곱. 즉 무엇이냐? C, 요 B죠. B. 왼쪽 B. B의 제곱은 가까운 변 AD에다가 그리고 먼 변, 즉 C를 곱한 게 됩니다.
얘도 A제곱은 C 곱하기 BD였어도 상관이 없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은 얘를 기역이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니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기역과 니은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개를 더할 수 있죠.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A제곱은 이거니까 C 곱하기 BD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요. C 곱하기 AD가 되죠. 여기 조금 좁으니까 밑에서 적어드릴게요. 이것은 A제곱부터 가요. C 곱하기 BD 더하기 B제곱은 얘잖아요. 곱하기 순서 상관없죠. 그래서 C 곱하기 AD. 그러면 뭘로 묶어낼 수가 있죠? 바로 C로 묶어낼 수가 있죠. 묶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C 곱하기 BD 플러스 AD. 자, 그림 보세요. BD 더하기 AD가 누구입니까? 그죠? 전체 길이, 즉 빗변의 길이 C가 되겠죠. 어머나 세상에. 얘가 누구라고요? 요 값은 바로 C가 됩니다. 결국 C 곱하기 C가 되는 거니까 C제곱이 되죠. 그럼 처음과 나중만 보세요. 이 사실 때문에 벌어지는 액션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직각긴 두 변의 제곱의 합이 핏변 길이 제곱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은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알게 되는 거죠. 직각인 꼭지점에서 밑변에 뭘 내려요? 수선을 내려요. 즉 빗변이죠. 아래 대변에 수선을 그어서 수선의 발을 D라고 한다면 제가 이거 직각춤이라고 하는데요. 직각 두 변 중 한 변, 이 변의 제곱은 가까운 변과 먼 변의 곱. 그 다음에 이 변의 제곱은 가까운 변과 먼 변의 곱. 이렇게 해서 저는 설명합니다. 절대로 안 까먹거든요. 위치적으로 기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는 막 쓸 수 있죠. 뭐 알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거꾸로는요. 만약에 ABC라는 아이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인 걸 알고 있어요.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ABC라 했는데 특별히 세 변 중 두 변의 제곱의 합이 가장 긴 변, 가장 큰 수가 되겠죠. 가장 큰 값인 C의 제곱과 일치를 했다면 우리는 100%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C가 빗변이란 C인 직각삼각형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평소에 많이 나오는 거 알아두면 좋거든요. 그게 뭐냐면 피타고라스의 수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3, 4, 5 이걸 한 쌍으로 봅니다. 그럼 얘는요. 가장 긴 변이 5잖아요. 그럼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이거 얼마예요? 16 더하기 9로 25죠. 25는 5의 제곱입니다. 결국 얘는 어떤 그림입니까? 직각인 두 변이 이렇게 3, 4, 5 이런 건데 자, 닮음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얘를 2배, 얘도 2배, 그럼 얘도 2배. 그러면 닮음이 직각삼각형 한 개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거예요. 직각인 두 변의 길이의 비가 3대, 4대, 그리고 자동 나머지 빗변의 길이는 5. 3대, 4대, 5의 비를 유지한다면 3대, 4대, 5의 비를 유지한다면 이건 100% 무엇입니까? 직각삼각형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서 세 변의 길이가 3K, 4K, 5K가 된다면 이건 무조건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더 많이 찾으려면 찾겠지만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 12, 13입니다. 그 세 변의 길이가 5, 12, 13이면은 걔도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얘도 5제곱 더하기 12제곱을 하게 되면은 144에다가 25 더하는 거니까 169여서 13의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얘도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5, 12, 13이 되는 건데 여기가 K배면 K배, K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세 값이 직각삼각형을 이루는지 판단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다음 중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B.
계산이 뭐 수가 작으면 할 수 있겠지만 아닐 때를 대비해서 6, 80, 뭐죠 얘는? 2 곱하기 3, 2 곱하기 4, 2 곱하기 5네요. 바로 3대 4대 5죠. 똑같이 이가 약분되니까요. 얘는 100% 직각삼각형이 맞습니다. 자, 그래도 검사 한번 해봐야겠죠? 6제곱 더하기 8제곱 64에다가 36 더하니까 100으로 10의 제곱이 맞습니다.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10cm인 직각삼각형. 그리고 항상 빗변이 누구인지도 말하는 거 답 적을 때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52, 13은 제가 방금 말한 거죠. 그래서 얘는 맞고요. 9, 12, 15 마찬가지로 B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얘는 3, 3은 9, 3, 4, 12, 3, 5, 15, 5, 3대 4대 5의 B를 유지함으로 직각삼각형이 맞습니다. 자, 9제곱 더하기 12제곱은 144에다가 요거 82를 더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225가 됩니다. 225는요, 뭐의 제곱이냐면 15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수의 제곱을 쭉 나열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 거 요거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건 딱 봐도 아닌 게 보이죠? 8제곱 더하기 8제곱. 얘네들 계산은 64 더하기 64. 64의 2배가 되니까 128이고요. 그 다음에 11의 제곱은요, 계산하면 얘는 121입니다. 같지 않죠?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식사는 개념 정리를 마무리 지어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오직 직각삼각형에서만 이용 가능한 건데요. 세 변 중 직각인 2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긴 변이 빗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얘가 직각삼각형이에요 라고 말하려면 무엇을 만족해야 됩니까? 직각을 낀 2변이 있고 그 2변의 제곱의 합이 가장 긴 빗변의 제곱과 같은지를 확인해야지만 직각삼각형 주장이 가능하다. 증명에서 합동 닮은 조건이 쓰인다는 거. 이거는 제가 유클리드가 증명한 그 방법에서 쓰였죠. 단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게 뭐냐면 가끔씩 나오는 건데요. 변의 길이 단위가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위를 빠뜨리지 않고 적도록 하는 거. 요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제가 아낌없이 모든 꿀팁과 그리고 증명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행동으로 기억하고 시각화해서 기억하는 것은 가장 오래 남는다는 거는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지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